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씩 꿈을 이루며 살고 있거든요. 저 손을 이렇게 까닥까닥 움직이는 것 또한 제 의도한 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게 누적돼서 결국은 내 미래를 쭉 구성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경영대학 02학번이었고요. 2010년에 졸업을 했고요. 무려 8년 만에 졸업을 하고 MBC 보도국에 입사해서 기자로는 올해 10년 차예요. 10년 차고 기자 생활 사회부, 시사 매거진 2580, 국제부 부서를 거쳐서 지금은 뉴스데스크 편집팀이라는 곳에 속해 있고요. 실제로 하는 일은 로드맨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그거를 TV에도 내고 또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면서 좀 쌍방향으로 이렇게 좀 뉴스를 제작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학과가 사실은 제일 애매해요. 회계, 마케팅, 인사, 조직 되게 다양한 분야를 합쳐놓은 학문이다 보니까 그거를 경영학 전체로 보면은 사실은 조금 내가 어느 특정 분야에 집중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향을 잘 잡고 이제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려면 계획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조금씩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느 하나를 택해서 이거를 좀 소위 이제 우리 스첵 말로 하나만 파기에는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보다가 세상 돌아가는 관심사에 관심이 많고 또 다양한 분야가 다 도움이 된다는 건 결국은 기자가 돼서 다양한 내 생각이나 내가 또 취재한 결과물들을 대중들과 공유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기자를 하게 됐어요. 이 채널의 영향력이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무언가 콘텐츠를 만들면서 우리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밖에 없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TV 플랫폼이란 우리의 기존 플랫폼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플랫폼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로드맨을 기획하게 된 것도 TV에 나간 거를 저희가 이제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로드맨이라는 코너는 TV의 순한 맛이라고 해갖고 이른바 좀 정제된 버전으로 나가고 그 뒷이야기의 디렉터스 컷을 모아서 조금 예능 형식으로 재밌게 자막도 달아서 유튜브용으로 재가공을 해서 저희가 이른바 매운맛이라고 해서 올리고 있는데 둘 다 수요층이 다르니까 또 이거에 반응하는 시청자도 있고 또 매운맛을 좋아하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겠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TV와 유튜브 중에 어느 하나를 버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 개를 좀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도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본업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가 기사를 써서 바꾸는 것보다 기사를 안 쓰고도 바꾸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에서 중국산 저가 재료를 썼다 치자고요. 근데 기사로 쓰면 당연히 바뀌겠지. 근데 내가 혹시 중국산 재료 썼습니까? 라고 알아보기만 해도 사실 바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알아보기만 야 이거 기사 나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는 알아서 자정작용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물론 이제 좋은 기자들이라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내가 기사를 쓰지 않고도 내가 취재만 해도 뭔가 바뀔 수 있는 것들 실제로 저도 소소하게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취재 과정에서 그런 경험들이 좀 바꿔 나간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대에 섰던 경험. 무대에 섰던 경험이라고 하면 제가 중앙동아리 재즈필 3기고요. 3기. 그리고 또 우리 비지어는 제가 1기 만들었고 그리고 근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디 무대에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뭐 1시간짜리 공연이다 혹은 1시간짜리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그 준비 기간은 대략 최소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는 아니고 한 1년부터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큰 공연인 경우는. 근데 그게 롤러코스터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그 짜릿한 몇 초의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힘을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했다가 쑥 내려오면은 좀 허무한 느낌 들죠. 근데 허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또 타고 싶잖아. 그래서 하면서도 끝나고 나면 허무한데 그래도 또 해볼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무대 경험도 해보고 어떻게든 이렇게 대중들 앞에 나서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와 흥미를 느꼈는데 막상 제가 이 방송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해보면 사실은 이 뉴스를 제작하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1분 30초짜리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한 4-5시간을 취재한단 말이죠. 쫙 준비했다가 탁 1분 30초로 편집을 해갖고 내가 탁 나갔을 때 그때 댓글도 막 달리고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건 좀 반성해야겠구나 반성도 하고 또 잘했다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일거리를 찾아 나가는 게 굉장한 희열과 재미를 주는데 그 재미를 알게 해준 게 사실은 대학생활에서의 그런 무대 경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히 경영학과는 근데 굳이 비치원이 아니더라도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케팅 수업이라든지 또 전략 경영 수업 같은 거 하면 보통 많이 하는 게 케이스 스터디 해가지고 발표하는 거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경험들도 사실은 제가 지금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큰 도움을 줬다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영학과 생활 전반이 비지원이 경영학과이니까 또 저한테 또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장점은 다양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다양한 동문들이 많다는 거고 다양한 동문들이 많다는 거는 내가 다양한 경험을 전수받을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경영학에는 회계랑 재무는 숫자를 다루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과적 소양을 요구받는 세부 전공도 있고요. 또 마케팅이나 전략처럼 내가 뭔가 발상이나 고안해서 남들을 설득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격이 다른 전공이 또 세부 전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행동론 이런 거는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또 연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회과학과 연구하는 전공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공이 적성에 맞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럴 때 경영학과에 와서 내 특성에 맞는 세부 전공을 고를 수 있는 한 번에 또 기회가 있는 전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경영학의 장점이라는 거는 다양성을 갖춘다는 게 경영학의 장점인데 그 다양성을 갖춘 거에 더해져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어떤 얘기 해주고 싶냐면 사실 제가 이렇게 머리를 넘겼죠 방금? 넘긴 것도 저는 꿈을 이룬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꿈 꿨잖아. 앞머리를 넘겨야겠다. 그리고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뭘 하면 되죠? 팔을 올려서 넘기기만 하면 돼요. 결국 실행을 내가 했기 때문에 꿈도 이룬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씩 꿈을 이루며 살고 있거든요. 제가 손을 이렇게 까닥까닥 움직이는 것 또한 제 의도한 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게 누적돼서 결국은 내 미래를 쭉 구성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에 내가 정작 많이 꿈을 이루면서도 내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좀 엄두를 못 내거나 걱정하는 경우 되게 많이 제가 보는데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후배님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장기 목표 중에 내가 오늘 뭘 하면 될지를 좀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느 전공을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서를 3번을 읽겠다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럼 하루에 몇 페이지를 읽으면 대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조금 실천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좋은 진로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자신의 어떤 성취에 대한 능력을 믿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다가 잘 모르면 그때는 선배들을 찾아가고 그게 또 우리의 장점이니까 다양한 선배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조언을 구하면서 내비게이션이 왜 가다가 길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빠른 길로 다시 안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물어보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고침이 안 되는 내비게이션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는 새로 고침이 가능해 해주는 다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후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의지하고 열심히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면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